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12월 미북 관계 한반도 문제 모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연일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12월 어떻게 될지 김정기TV 김정기 박사가 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뭐 언론들 보면은 내일이라도 ICBM 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북한 김정은은 연말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착착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메시지가 최근에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눈 덮인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갔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무슨 이유죠?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백두산 갈 때는 항상 중대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갑니다. 아, 중대한 결정이 뭘까요, 지금? 글쎄요. 중대한 결정. 뭘까요? 뭐 지금 이제 요 최근에 트럼프가 네. 그 나토 회의 참석차 영국에서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은 다가오는데, 예. 그리고 1인 수령 체제 하에서 절대 지존인 김정은이 미국 측에 내뱉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한을 줄 테니까 우리 쪽에 맞는 셈법을 가지고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미국이 지금 뭐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니, 상전이 하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는 왕이고 여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을 해도 참 큰 착각을 하는. 아니, 미국이 세계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질서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북한의 저 조그마한 나라에 독재자가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참 그렇게 행세한다는 게 자기 착각이죠. 뭐. 네. 그런 건데, 북한이 이제 어쨌든 연말까지 시한을 줬으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오지 않으면은, 뭐 자기들도 카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ICBM 카드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실험. 예. 그때 6차 핵실험까지 했었던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차 핵실험도 하겠다는 거고, 또 SLBM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연말에 만일에 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 반론 조치를 안 취해주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협박도 좀 협박답게 해야지.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정말 뭐랄까요? 진짜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선물로 갖다 주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일개 국가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내뱉을 수가 있죠? 아유,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사실은 뭐 불안당들 패거리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크리스마스 때 해야 이제 효과가 크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연말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 일주일 동안은 이 미국 조야도 상당히 그 숨죽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미국에게 영향을 줘야 되려면은 예. ICBM이나 SLBM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ICBM이 뭔지 SLBM이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장거리 미사일인데 여기에다가 핵을 탑재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북한이 사정거리 10,000km 이상 네. 뭐 그 정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 되면은 서부, 중부는 물론이고 동부인 워싱턴까지 타격권으로 둘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 그럼 미국 전역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전역이 다 가능하죠. 야.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히 미국 전역을 핵으로 직접 타격하진 못하겠죠? 직접 타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협박용이죠. 예. 협박용이고 직접 타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평양은 한 방에 날아간다 봐야죠. 그렇죠. 평양뿐만이 아니죠. 뭐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이라는 게 지금 현재 30에서 뭐 30에서 60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미국은 한 10,000 이상 될 거요. 예. 그래서 죽이고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으로 가면은 결국 잿더미로 변하는 거는 북한이겠죠. 근데
SLBM은 사거리가 ICBM보다는 짧다고 하는데 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SLBM은 이제 사실은 미 대륙에 근접할 수 있잖아요. 아, 어떻게 근접하죠? 바닷속으로 가니까. 아, 바닷속으로 잠수함이니까. 아, SLBM이 잠수함에서 쏘는 예, 미사일이에요? S가 서브머린이에요. 예. 잠수함, 론치, 발사. 네. 그 다음에 B가 벨리스틱. 그 다음에 M이 미슬이니까 예.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잠수함으로 물 밑에서 쫙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근거리에서 뉴욕이나 LA를 타격권에 두고 발사하는 거죠. 뭐. 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서 잠수함에, 지난번에 왜, 뭐, 심포항인가 거기서 잠수함 그렇죠. 보여주고 그런 게 다 그거를 다 협박하기 위한 거였다? 예, 다 그거죠. 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은 미국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1년에 국방비 지출이 8천억 달러고 그것이 전후 70년 동안 축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북한 군사력 대비 이 수백 수천 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협박용인데 또 워낙 김정은이를 미치광이로 보니까 미국 그렇죠. 조야에서는 아,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 얘기한 걸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란 건 무엇일까요? 아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많죠. 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예. 외과 수술식으로 네.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평양 예. 안에서도 김정은이 뭐 숙소가 여러 군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동 경로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네. 정밀 조준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옛날에 옛날에 그 중동 지역의 무슨 지도자 같은 경우도 헤드쿼터를 그런 식으로 이 폭격을 해가지고 예. 본인은 사살을 못했지만은 딸을 사살했던 그런 이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넓은 곳, 아니면 네. 뭐 도시를 폭격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김정은의 숙소만 타격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집무실,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김정은의 내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동 경로 있잖아요. 네. 이제 김정은이 이제 이동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간다. 그렇죠. 그런 데는 뭐 바로 그냥 아, 항의할 수 지난번에 있는 왜 백두산 일정이 다 알려졌었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김정은을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정밀 핀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정밀 조준을 해가지고 이 타격 목표를 세우더라도 네.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기 만일에 이제 성공을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여정만 사살을 하고 그렇죠. 김정은은 미수에 끝났다 하면은 잘못하면 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를 쓰는 것도 상당히 이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0% 성공률이 보장이 되면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사실은 중국의 협조만 있으면은 네. 100% 가능합니다. 아, 중국이 협조할 리는 없잖아요. 협조할 일이 없죠. 이번에도 왕이가 와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데. 아, 왕이가 지금 외교부 장관 겸 국무위원인데 일찍이 이 외교부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직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이거든요. 예. 원래 중국에서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직을 안 합니다.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리 되는데 왕이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출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류할 때는 차관이었는데 그 사이에 뭐 중국 외교부의 총사령탑으로 성장을 해 있네요. 예.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지금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12월 위기를 북한에선 호언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텐데 미국 본토 타격은 겁이 나서 못할 거라면은 그렇죠. 혹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사실은 미 본토는 좀 너무 큰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괌이라든지 예.
괌이라든지 좀 더 멀리 간다면은 뭐 호놀룰루, 하와이까지. 왜냐 하와이 우리는 하와이를 천국을 알고 있지만 미국 대륙에서는 하와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가 거기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략 요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단계로 생각할 거예요. 1단계로 괌, 2단계로 하와이, 3단계로 이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네. 인근 지역, 4단계로 이제 완전히 동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마 1, 2단계 선에서 머물 가능성도 많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 한국을 네. 타격근으로 해가지고 예.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을 타격한다고 할 땐 어느 지역을 어떤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을까요? 원래 북한이 이제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죠. 예.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겠죠.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 도시 이 서울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네가 먹어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화시켜서. 예. 그러니까 서울은 타격근으로 안 하고 아마 서울 인근 지역을 타격근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예. 여러 지역 중에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게 김포라고 생각을 해요. 김포가 가장 좋습니다. 타격근으로는. 하기야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저희 김포 타격설, 12월 김포 타격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게 벌써 한 3, 4개월 지난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김포 타격설이 줄 수 있는 충격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을 타격근으로 하면은 너무 크잖아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김포를 타격근에 두면서 서울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면 되잖아요. 네. 이것이 워싱턴까지 전이가 되게 되면은 결국 트럼프한테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근데 원래대로 김포를 만약에 북한이 타격했다 하면은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문정인이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던데. 아유, 문정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은퇴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인가요? 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평양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 쓰고 싶지 않는데 정말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예.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크레이지하다고 그럴까? 예. 그 정도예요. 번역하면 그냥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느냐?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다니까요. 그럼 중국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는데 핵우선을 발동할 수가 있나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한반도에 정말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은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9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마음만 먹고 지원을 끊어버리면 돼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원유 공급입니다. 그렇죠. 원유 공급선을 차단해버리면은 그날로 북한은 핵 포기한다니까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중국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카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했어. 그리고 뭐 비핵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핵을 통해서 사실 군사적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 나서서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을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예. 정말.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한반도가 미사일 위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잘못하면은 김포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는 대통합, 황교안 대표가 말한 그 대통합이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TV에서도 관련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구독 버튼, 1877-1477 정기 회원 가입, 유튜브 회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